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증시 삼성전자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슈 및 특징 종목, 관심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업종 차트부터 잠깐 살펴보면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오면서 금요일날 종가를 이탈을 했어요. 자, 근데 조금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분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30분봉으로 돌려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17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그냥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 구간대를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면 오늘 개장하고 1.6%에서 1.7% 정도 하락하고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음봉 덧지를 만들었죠. 전일 종가보다 상승해서 마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일단 높이고 있는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분봉에서 살펴보면 고점에서 시작을 했다가 저점을 만들고 이런 식의 이제 V자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트만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좋았다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등분선으로 계산을 해본다면은 한 25%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241선이나 12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주가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22 정도 요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0%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1828 요 정도 조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일선 정도 요 정도 부분까지 조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 안 좋은데 이걸 계속해서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1%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 상승을 했죠. 오늘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좀 시장보다 안 좋은 주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이 289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투신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업종별 투자자 순 매수를 잠깐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오늘 매수를 많이 했어요. 3,790억을 순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114억을 순 매수를 했는데 거의 뭐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3,716억을 순 매도를 했고 오늘 전기전자에서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가 나왔죠.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많이 매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굳이 이제 오늘 괜찮은 섹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는 섬유의복 쪽에서 그나마 작은 금액이지만 양 매수가 들어왔고 비금속 쪽에서도 일단 양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뭐 코스피 쪽에서는 좋은 섹터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개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970억을 순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140억 정도 순 매수를 해줬네요.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는 오늘도 굉장히 많은 차익이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매도를 많이 했는 쪽에서는 코스닥 IT 종합에서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IT 쪽으로 많이 매도를 했고, 유통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양 매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기관 투자자들이 모든 섹터에서 전부 다 지금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거는 통신, 방송, 서비스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 현물에서 거의 한 오후 2시까지 매도로 일관을 하다가 오후 2시 반부터 조금 매수를 해줬어요. 다행히 그것 때문인지 지수가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죠.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34억 매수를 했고, 풋 같은 경우에는 26억 매도.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방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 쪽에서 많은 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이제 안정자산을 많이 매수를 해줬다. 외국인들은 오늘 시장 자체를 좀 안 좋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 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조정파가 나오더라도 소폭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시장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거의 고점을 찍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정부에서 국채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를 한다는 법안이 발의가 됐죠. 지금 43.5%까지 올라갔죠. 기존에 40%를 넘었었던 적이 아마 없었을 건데, 자,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끌어다 쓰면서 나라 살림이 빡해진 상태다. 3차 추경까지 하면서 국가 채무는 840조 2천억까지 불어났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3.5%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실업급여가 1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정부 일자리 사업 재개 등으로 일부가 진정세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제조업의 부진은 심각하다. 어차피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라고 해봐야 단기 일자리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신규 채용을 축소를 하고 연기를 하면서 청년들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칼럼이 나왔는데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냈는 칼럼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타이틀만 봐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심사를 7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주가 조작과 사기 혐의 이쪽으로 공방이 지금 치열한데, 검찰 측에서는 거의 90% 이상 구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말 중에 나온 뉴스죠. 삼성전자 인도 공장이 일부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루만 맡기더라도 연 3%의 수익을 주는 네이버 통장이 오늘 이제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오늘 네이버 주가가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가 12년 만에 감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부 공장 자체가 가동을 중단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GX칼텍스 유통물류혁신에다가 352억을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섹터에 대한 특징 종목을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집단 시위, 봉쇄 완화 하루 만에 13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러시아와 인도는 아직까지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마다 22명씩 확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정상화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국내 같은 경우에 경제 전망치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낙관론이 너무 이르다. 미국 경제 수요의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 87%가 올해 하방 리스크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을 가장 크게 이야기를 했고,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를 했지만 경기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힘들다, 이런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전일날 철강 가격 인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특징 종목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화인베스틸. 오늘 시가가 16%에 출발을 했고 고가가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0분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시가가 16%, 고가가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약 12% 가까운 수익이 나왔죠. 자, 두 번째 포스코 강판. 마찬가지 10분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가가 14.87, 고가가 2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대장주는 화인베스틸이었지만 화인베스틸이나 포스코 강판 두 종목 다 진입을 했었더라도 전부 다 10%대 가까운 수익이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들 보유 종목 중에 수익 실현한 종목이 있었죠. 알리코 제약이었습니다. 알리코 제약은 이날 최초 추천이 들어갔었고, 이날 이제 시가 이하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한 요정도 아니면은 조금 더 높게 요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들고, 오늘 한 4%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아마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은 4%에서 5% 가까운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정한 이 신호가 나오면 거의 상승 확률이 한 90% 이상 되더라.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유 종목이 있죠. 자, MK전자. 시가는 좋았는데 시장이 오늘 좀 밀리면서 주가가 마찬가지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하셨다면 한 1%에서 한 1.5% 마이너스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거래량 자체가 전일보다 작아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YMC 오늘 거의 도치 형태에서 마감을 했죠. YMC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수익권에 있을 거예요. 제 예상이 맞다면. 이틀 동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렇게 조정파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YMC나 MK전자나 전부 다 이제 코스닥 IT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IT 쪽으로 조정파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댓글을 보다 보니까 GTS를 아직까지 이제 나는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오늘 아침에 전량 이거 청산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GST를 전량 청산을 했는데, 일단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 전략대로 추가 매수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고 손절 라인을 잡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시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을 최대한 좀 줄여서 압축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 숫자를 너무 늘리지는 마세요. 일단 저희는 지금 공식적으로 MK전자와 YMC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전에 드론 관련해서 특징 종목을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특징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시간내에서 잔량이 70만 주 정도가 쌓이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만약에 너무 높게 출발을 해버리면 가급적 진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PC 디렉트입니다. 마찬가지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잔량이 21만 4천 주가 쌓였죠.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종목은 PC 디렉트보다 네온테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종목이 내일 테마주로서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만약에 10%에서 15% 사이 정도 상승을 했다면 공략을 할 때 네온테크를 공략을 해야 되겠죠. 주의 종목이긴 하지만 테마로 지금 이미 엮여버렸고 당일날 10분 안에 정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진입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을 찾았는데 정말 괜찮은 종목이 두 종목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거래량이 한 종목은 1980만 주, 한 종목은 100만 주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100만 주 정도 나온 종목은 정회원님들한테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시노펙스입니다.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다가 전부 다 상승을 해버렸죠.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지만 기준선과 60일 이평선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500일 이평선을 돌파 시도를 했지만 돌파를 못했고 120일 이평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왔다가 기준선을 장중에 돌파를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다시 기준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이 나왔죠. 이번에는 120일에서 저항을 받았는 게 아니라 240일 이평선에서 조정을 받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오늘 50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완벽하게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본다면은 하나, 둘, 세 개, 쓰리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단기 상단 저항선 라인대가 3740원 요 라인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노펙스에 대한 공략법을 잠깐 살펴보면 시노펙스가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자리가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 저점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00일 이평선까지 밀려준다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145원 혹은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2900원 그러니까 500일 이평선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 그 다음에 2700원 240일 이평선이 이탈되면 손절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동일하게 3에서 30%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노펙스에 대한 재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34, PBR 같은 경우에는 2.5, 주가는 그냥 적당한 것 같습니다. 2020년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32억, 전년 동기 대비 18.52% 상승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501억, 2020년 1분기 기준은 546억으로 매출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 면에서 마이너스 4억에서 플러스 32억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당기순이익 마찬가지 마이너스 49억에서 플러스 32억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온 게 없지만 아마 2020년에 사상 최대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회사에 대한 유보율과 부채 비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유보율은 이전 4분기 대비했을 때 131.87%에서 145.78%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이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거겠죠. 자, 반면에 부채 비율은 85.84에서 77.78로 부채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율은 늘고 부채 비율은 줄고, 그러니까 회사의 자금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에서 5.87%로 크게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배구조 순이익도 마이너스 9.65에서 플러스 6%로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 ROE 마찬가지 마이너스 23.25에서 15.35로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노펙스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노펙스는 모듈 사업과 멤브레인 필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 업체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테마로 엮을 수 있는 거는 IT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5G라든지 4차 산업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가능하고, 수소차와 연료 전지 분리막,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 쪽으로도 테마를 같이 엮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대 주주는 글로션 외 11.41%, 최대 주주 지분율이 조금 부족하긴 하나 어차피 시노펙스를 저희가 장기적으로 들고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이번 주 안에 정리를 목표로 하는 종목이라서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일은 2020년 3월 16일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시장 전망 자체가 너무나 지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200 장중 돌파를 했었죠. 그러면서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6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때까지는 아마 큰 조정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조정파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6월 12일 금요일부터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6일까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배당 지급 이후가 되면 삼성전자 마찬가지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고, 자, 무엇보다도 국가 채무가 사상 최고치가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가는 경우는 제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 채무 자체가 올라간 상태일 때는 항상 큰 하락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시장이지만 이겨내려면 반드시 안전한 종목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특징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